옛날 한양도성이 쇼핑객들로 붐비던 옛 조선시대의 홍대길이라는 악명 높은 노름꾼이 있었다. 대길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렇다 할 명성이나 직함도 없었다. 그는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가 무자비하게 파묻힌 작은 골목에서 자랐다. 아무도 그에게 의미나 도리를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는 생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대길은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며 누구의 일도 하지 않는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속임수와 무모함에 의지하는 검붉은 카드놀이에서 살았다. 사람들은 그가 금손이라고 말하지만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저 싱긋 웃을 뿐이다. 금손이요? 그는 속임수만 잘합니다. 대길은 그런 생활 방식 때문에 내일을 결코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크게 이기고 다음날 신경 쓰지 않고 낭비할 수 있다. 술자리, 카지노에서의 흥겨운 웃음소리, 도 서슴지 않는 도박 등 그 모든 것이 그를 그 어떤 것보다 더 황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련한 선수라도 행운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달 밝은 밤 도시의 거리가 점점 잠잠해지자 대길은 한 귀족의 관저에서 한 여자와 몰래 마주쳤다. 그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술에 의해 눈이 멀었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운명을 걸기 위해 고의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너무 분명했다. 잠깐만요. 제가 실수로 방을 잘못 걸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비명이 울리고 관내에 있는 경비병들이 즉시 돌진했다. 도망가는 동안 그는 넘어져 큰 소리를 내며 온 동네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말로 불운이 닥쳤다. 그날 밤 홍대길은 재산을 몽땅 속이고 빈손으로 도읍을 떠나야 했다. 재산을 몽땅 속인 후 홍대길은 어두운 밤 깊은 숲속을 헤매며 도시를 떠났다. 돈도 없고 몸둘 곳도 없는 그는 비참한 패배자와 다름없다. 가을밤의 추위는 살을 내는 듯하고 바람은 나무마다 씩씩 소리를 내며 숲의 습기를 가져와서 그를 떨게 했다.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 않고 대길 두 다리가 녹초가 됐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계속하면 아무도 모르게 이 황량한 곳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 멀리서 갑자기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홍대길은 멈칫 귀를 기울였다. 고요한 밤 동안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막대기가 살갗에 부딪히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눈을 돌려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길가의 술집에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을 발견했다. 가게 바로 앞에서 깡마른 노인이 두 명의 강도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하고 있다. 한 명은 노인의 멱살을 잡았고 다른 한 명은 주저없이 그의 등을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나는 원래 돈을 챙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쩌면 이 노인을 구하고 나면 무료 식사를 하게 될지도 몰라? 홍대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는 의리를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현란하게 배고픈 사람에게 이것은 아마도 약간의 배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주먹을 꽉 쥐고는 바람처럼 달려들었다. 첫 번째 강도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복부에 직격탄을 맞고 땅에 굴러 떨어졌다. 다른 한 명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대길을 향해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재빨리 몸을 기울이며 상대의 얼굴에 강한 주먹을 날렸다. 코를 아는 강도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었고 붉은 피가 손 전체를 적셨다. 이 낯선 사람을 상대할 수 없다고 느낀 그는 공범자들을 급히 끌고 도망쳤고 땅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할아버지를 남겼다. 대길이 손을 뿌리치며 득이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승리의 느낌을 즐기기도 전에 갑자기 현기증이 찾아왔다. 하루 종일 굶주렸고 온 힘을 다해 싸웠고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눈앞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형. 그는 문이 바람에 흔들리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데도 술집 문 앞에서 기절했다. 깨어났을 때 한 젊은 여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희미한 기름 램프가 그녀의 얼굴에 반사되어 눈을 가을 호수처럼 맑게 만들었다. 대길은 눈을 몇 번 깜박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과연 그는 어디에 있느냐? 홍대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낯선 천정이나 치솟는 석유 불빛이 아니라 호기심에 찬 그를 지켜보고 있는 가을호수의 물처럼 빛나는 눈이었다. 긴 검은 머리를 어깨에 살짝 늘어뜨리고 소박한 한복을 입은 그녀는 교만한 규슈 아가씨답지 않게 여느 여자들보다 더 예리하고 힘센 데가 있었다. 그녀는 청렴하기로 유명한 광군의 딸 연하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길도 자신이 방금 구출한 노인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식량을 찾아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온 연하 집안의 오랜 집사였다. 노인은 쌀을 운반하는 동안 강도들에게 길을 막고 그가 가져온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모두 빼앗겼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심하게 구타를 당한 것이다. 근데 대길이보다 더 놀란 건 연하의 태도였다. 그가 만났던 약한 소녀들과는 달리 그녀는 당황하지도 두렵지도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고 우아한 두 눈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찡그렸다. 분명히 그녀는 똑똑하고 민첩하며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내 집사를 구했으니 나는 너에게 부탁을 하나 하고 싶다. 도움 그래서? 라고 대길은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너덜너덜한 옷을 내려다보며 밥 한 조각도 못 먹었는데 뭘 도와줄 것 같아요? 관부의 창고에 있는 쌀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반면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조사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죽을 것이다. 연하의 목소리는 낮고 눈빛은 차갑고 아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대길이 얼핏 놀랐다. 그는 관사나 민중의 일에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평생 자신만 생각했고 레드카펫, 와인잔, 낭비한 파티까지 생각했다. 그런데 연하의 눈빛에서 진지함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고용주나 심부름꾼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어떤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감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강풍이 불어와 근처 강에서 수증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 사이로 작은 쌀 한 가마니가 물 위를 둥둥 떠다닌다. 대길은 눈살을 찌푸리며 강가로 다가가 쌀자루를 건져 올렸다. 그는 열어보려 했지만 매듭을 풀자마자 파도에 부딪힌 작은 종이 조각이 그의 소매에 걸렸다. 그는 그것을 집어 달빛 앞으로 가져갔다. 검은 잉크로 쓰여진 글씨는 선명하고 힘이 세다.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대길은 즉시 그 문제를 이해했다. 강관서의 횡령 혐의 관서의 기밀 자료입니다. 그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웃었고 눈빛은 흥분의 빛을 띠었다. 아무래도 이번 여행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거야. 그날 밤 달빛이 하늘에 매달려 마치 세상일을 묵묵히 지켜보는 눈처럼 보였다. 바람은 오래된 목재와 쌀의 축축한 냄새를 풍기며 광곡 창고의 기와를 살짝 스쳤다. 고요한 밤사이 두 사람의 그림자는 진짜 도둑처럼 어둠 속에 숨어 조용히 움직인다. 홍대길은 시장거리에서 세월을 헤매며 침입해 탈출하는데 낯설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혼자 행동하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여리여리하면서도 누구보다 굳은 마음을 가진 여인 연하가 서 있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쌀이 사라진 두꺼운 나무 문 뒤에 숨겨진 관료의 비밀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곳 식량 창고의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대길은 문에 귀를 대고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경비병 소리가 안 나요. 그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웃으며 연하를 힐끗 쳐다보며 속삭였다. 관부는 감히 누가 여기까지 들어올 줄은 몰랐나 봐요. 연하는 대답하지 않고 살며시 문을 밀고 먼저 들어섰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공기는 쌀 냄새가 가득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고 사방을 채찍질했다.
쌀자루들은 천장 높이까지 쌓여 있지만 보통 식량 창고처럼 조심스럽게 봉인되지 않은 특이한 점이 있다. 어떤 자루들은 심지어 찢어져서 쌀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상한 작은 두루마리, 나무 상자도 안에 드러났다. 대길은 허리를 굽혀 두루마리를 집어들고 창틈에서 희미한 달빛 아래 펼쳐졌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급히 쓴 글이지만 횡령 배임과 착취된 쌀, 연로자들의 이름 등에 대한 증거로 누구나 몸서리를 치게 만드는 내용도 충분하다. 연아, 이거 봐. 그들은 쌀 손실뿐만 아니라 실제 술을 숨기기 위해 별도의 장부를 만들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떨어뜨릴까봐. 나는 오랫동안 의심해왔다. 관공서에서는 식량이 주민들에게 충분하다고 계속 보고했지만 날이 갈수록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감히 나서서 고소하지 못할 것 같다. 연하가 두루마리를 손에 꼭 쥐자 눈빛이 어느 때보다 싸늘했다. 그러나 그들이 제 시간에 떠나기 전에 창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길은 반응하기도 전에 한 줄기 차가운 기운이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쉽게 몰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어둠 속에서 한 무리의 군인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포위했다. 그들은 정부의 군복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조직적으로 행동하여 단순한 경비병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뺨에 긴 흉터를 가진 리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차가운 눈빛으로 대길과 연하를 노려본다. 너희들은 그냥 쌀 도둑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매우 궁금하다.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고 누가 너희들을 여기에 오게 만들었니? 대길은 대답도 못하고 한 군인이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다른 한 명은 팔을 휘둘러 연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힘껏 잡아챘다. 찾은 모든 증거가 순식간에 적의 손에 떨어졌다. 그는 항의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탈출구가 없었다. 그는 체포되었다. 왕실의 중요한 문서를 훔친 도둑이라는 중상모략을 당했다. 그리고 관우에 걸리면 아마도 이번에는 그는 예전처럼 쉽게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홍대길이 감금되어 있는 창고는 어둡고 축축했다. 차가운 돌담 4개는 곰팡내를 풍기고 땅바닥은 오랜 세월 고인 물자국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공기는 마치 햇빛이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는 것처럼 답답하다. 옆 감방에서 쇠사슬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밤중에 강박적인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카지노의 호화로운 풍경에 익숙했던 대길은 이제 더럽고 누더기 같은 죄수들과 함께 감금되어 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탈출 방법을 생각하려고 했다. 그가 위험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중요한 문서를 훔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언제 나갈 기회가 있는지 모른 채 이곳에 갇히는 것은 그가 원하는 전망이 아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곳에서 그는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 조용한 모습이지만 칼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한 여성 죄수가 벽 모서리에 기대 앉아 어느 순간부터 그를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왕래이며 한때 관청의 하인이었다. 운명에 대해 한탄하거나 욕설을 퍼붓기만 하는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왕래는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수수께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여기 갇혔어? 내가 재수없는 놈 대길이 엷게 웃으며 왕매를 흘끗 쳐다보았다. 너는 어떠니? 너 같은 여인 어떻게 여기에 갇혀있니? 나는 강관서의 정부에서 일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혹시 아세요? 관부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쌀 창고. 그냥 연극이었어요. 그는 식량을 횡령하고 강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 그 쌀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에 갇힌 거야?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10년 동안 그의 모든 횡령에 대한 중요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이 우리 손에만 있다면 그들은 아무 가치도 없다. 왕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대길에게 시선을 돌렸다.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대길이 한참 동안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관직에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세상의 정의를 되찾고 싶을 정도로 정직한 타입도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다면 그는 기회를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특히 그 기회가 위험하고 극적인 카드를 가져다 줄 때. 도와줘요?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게 확실해요? 이 감옥에는 전쟁 시대에 지어진 비밀 터널이 있어 관리가 필요할 때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면 출구를 알려줄게.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합니다. 대길과 왕래는 경비병들이 방심하기 시작한 늦은 밤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둡고 지저분하고 거미줄 투성이의 터널을 재빨리 뒤쫓았다. 벽이 좁고 차가운 흙 증기가 올라 공기가 더 답답하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이 없다. 마침내 긴 여정 끝에 희미한 불빛이 터널 끝에 나타났다. 출구는 경비병들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진 성 바로 바깥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오자마자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왕래는 관호강의 범죄에 대한 기록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했다. 주에 깊게 기록된 문자들, 숫자 하나하나, 매번 식량 횡령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공무원에게 착취당했던 사람들, 공허한 약속에 굶주렸던 국민들은 이제 집권자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다. 관서강은 황제에 의해 면직되었고 황제로 즉위하여 경성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자신만 생각하던 홍대길은 자신이 그렇게 멀리 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됐다.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에 서서 그는 그저 피식 웃었다. 카드 한 판에 그는 자신이 그렇게 크게 이길 줄은 몰랐다. 강관보의 범행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왕래의 기록은 식량을 횡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배후에 있는 자들과 뇌물, 그리고 희미한 돈까지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오랜 세월 굶주림에 시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일어설 이유가 생겼다. 그들의 분노는 추운 겨울 밤중에 타오르는 불길과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 않게 현관으로 몰려갔다. 하늘의 외침, 불타는 눈빛은 모두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자에게로 향했고 그들을 수년 동안 비참하게 만들었다. 민중의 압박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조정은 즉시 관호강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때 악당은 전처럼 거만하고 권세가 없는 천한이나 다름없고 조정의 사신 앞에서 몸을 웅크렸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연하와 홍대길은 마침내 해고를 하게 되었다. 범인 취급을 받는 사람에서 대길은 이제 다시 이 땅의 정의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아마도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왕의 그에 대한 관심이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방랑자는 수년 동안 붉은색과 검은색 카드 게임만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조정에 의해 소환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실의 인장이 찍힌 돗자리만 보내졌다. 그 사건을 알게 된 왕은 대길에게 작은 벼슬을 내려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을 부여했다. 관심이요? 저요? 라고 물었죠? 대길은 큰 소리로 웃으며의 눈을 믿을 수 없이 돗자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돈도 못 가졌는데 지금은 한 지역을 관리해야 하나요? 이거 장난 아니야. 그는 변했다. 연하가 옆에 서서 상냥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는 사람을 구했고 사리를 위해 싸웠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도박과 술만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 대길이 그녀를 보자 갑자기 마음속으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멀리 갈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았던 떠돌이 도박꾼에서 이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한 위치에 놓였다. 작은 관직이지만 큰 책임을 지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땅을 공정하게 지켜주는 그늘 가지고 있다. 그는 돗자리를 한 번만 더 내려다보고 한숨을 쉬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웃었다. 아마도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카드일 것이다. 한 판의 카드에는 속임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하지만 그가 제대로 한다면 그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홍대길은 종종 그의 몸에서 무엇이 정말로 변했는지 의아해한다. 그가 생각지도 못한 벼슬아치인가요? 그가 마을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일인가요? 아니면 그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여자일까? 인정은 안 하지만 마음속 깊이 연하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한 것을 알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녀가 옆에 있는 것에 익숙해졌다. 더 이상 카드 게임으로만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며 좁은 거리에서 무작정 방황하지 않으며 더 이상 목적이 없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제 그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하지만 도박꾼이었던 사람이 지역 관리관의 딸에게 자격이 있을까? 그 질문은 그가 감히 걸지 못하는 도박처럼 항상 그를 사로잡았다. 아가씨,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당신은 솔직하게 대답하나요? 무슨 일? 연하가 대기를 바라보며 달빛이 호수의 달을 바라보는 듯 눈빛이 막다. 내가 말하면 나 같은 놈, 술과 도박밖에 몰랐던 놈, 내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놈. 당신 같은 사람이 자격이 될 수 있나요? 대기라, 너는 내가 왜 너를 믿는지 아니?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온 세상을 속일 수 있지만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변했어. 그는 침묵했다. 그는 평생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그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다. 근데 연하는 남들과는 다르게 그녀는 그의 이전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될 수 있는 모습까지 보았다. 그리고 홍대길 씨는 난생 처음으로 겁을 먹었다. 카드 한 판에 지는 것도, 돈을 잃는 것도, 자기 앞에 있는 여자를 잃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그 미소 속에 예전처럼 풍자적이거나 거만해 보이지 않았다. 비록 감히 인정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답이 있다. 아마 이번 판은 그는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싶어 해요. 그의 봄 축제는 그 어느 해보다 화려했다. 마을의 널찍한 거리에는 붉은 등불이 높이 매달려 해질녘에 반짝이고 있다. 축제의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과 섞였다. 더 이상 굶주림으로 우울한 얼굴도, 더 이상 집이 무너지는 장면도 없고 작은 골목마다 진실한 미소와 기쁨만 가득하다. 사람들은 모여 새해를 위한 충분한 축배를 들고 탐욕스러운 통치자들에게 더 이상 억압받지 않는 날들을 위해 축배를 든다. 그 장면 가운데 홍대길은 군중 속에 섞여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멀리서 서 있었다. 연하는 연두색 한복을 입고 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으며 봄 햇살 같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페이지와 규방만 아는 소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오래전부터 이곳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 대길은 손에서 따뜻한 술을 한 모금 들이키며 조용히 웃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더 이상 과거의 부담도 없고 그가 걱정해야 할 카드게임도 없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나날도 없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홍대길이 아니다. 갑자기 한 손이 그의 소매에 부드럽게 닿았다. 얘는 왜 여기 혼자 서 있어? 나는 그냥 생각 중이야. 되게 빨리 바뀐다.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멀리 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는 멀리 떠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것이다. 연하는 그를 바라보며 봄산을 흐르는 시냇물처럼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다. 대길이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살짝 입술을 삐죽 내밀자 시선은 온통 축제를 향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영원히 떠다닐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알고 보니 돈이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알고 보니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카드게임은 운명의 카드게임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실제로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